일장 무료한 은퇴 일상. 70이 넘은 박준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밥을 먹은 후엔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 오전 10시쯤 집에 돌아와서는 신문을 읽다가 어느새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진다. 아이고, 또 졸았네. 준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나면 또다시 TV 앞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보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온다. 할아버지, 오늘도 집에만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녀 민지가 물었다. 대학교 2학년인 민지는 요즘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온 것이다. 그럼 뭐 하겠니?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준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처음엔 이제 쉴 수 있다며 좋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료함이 밀려왔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다들 알바해요. 우리 과 교수님도 60이 넘으셨는데 번역 알바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해? 준수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민지의 말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다. 요즘 배달앱 있잖아요. 거기서 배달 알바 많이 구해요. 시간도 자유롭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배달? 그게 뭐요? 앱으로 주문하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민지가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들고 앱스토어를 켰다. 이거 설치하고 여기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이름 쓰고.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해야 해요. 준수는 고민하다가 팔자 좋게 살자를 입력했다. 할아버지, 이건 한글로 하면 안 돼요. 영어랑 숫자 섞어서 해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전천950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가입이 완료되었다. 준수는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여기서 배달원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할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친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이장 첫 도전의 준비. 이틀 후 준수는 배달원 등록을 완료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내고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 했다. 민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배달 수단을 정해야 해요.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중에서 선택하세요. 오토바이는 무서우니까. 자전거로 하자. 준수는 창고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끌어냈다.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는 바퀴에 먼지가 쌓이고 체인이 녹슬어 있었다. 이걸 탈 수 있을까? 근처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맡겼다.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 자전거 참 오래된 모델이네요. 새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수리만 해줘. 자전거 수리비로 5만 원을 썼다. 준수는 속으로 벌써 적자네하고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서 앱을 다시 켰다. 배달 시작하기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괜히 걱정이 되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길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젊었을 때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누비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에 비하면 동네 배달쯤이야. 좋아,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준수는 결심을 다졌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준수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배달 알바라니 생각해보니 우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우스운 일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다. 이막 마이너스 갈등의 심화. 3장 첫 배달의 참사. 다음 날 오전 10시 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배달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따르릉 소리와 함께 첫 주문이 들어왔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톡샷 한 잔 마이너스 거리 0.8km. 생각보다 가깝네. 준수는 안도하며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셔츠 가슴 주머니에 핸드폰을 꽂고 고개를 숙여서 화면을 보는 것이다. 참 똑똑하네, 나도. 스타벅스까지는 무난하게 도착했다. 직원이 음료를 건네주며 말했다. 배달 오신 분이시죠? 음료가 차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준수는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려 했다. 그런데 자전거에 오르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다. 컵이 기울어지면서 아메리카노가 반쯤 쏟아졌다. 손과 바닥이 온통 커피 범벅이 되었다. 아이고, 이걸 어쩌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준수는 당황하며 남은 커피를 정리하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컵을 가슴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다. 목적지는 오피스텔 30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젊은 직장인이 문을 열었다. 음료 주문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준수가 컵을 건네주자 직장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반밖에 없는데요? 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 그거요? 오늘 반값 세일이에요. 반 가격에 반만 드리는 거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요. 직장인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받을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준수는 안도하며 배달을 완료했다. 앱에서 확인해보니 2,000원을 벌었다. 생각보다 쉽네 싶었던 것도 잠시, 곧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왔다. 사장 연쇄 주문의 혼란. 두 번째 주문은 맥도날드 빅맥 세트였다. 거리는 1.2km. 준수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받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보온 가방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 종이백에 넣어드릴게요. 보온 가방요? 그게 뭔가요?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봤다. 어르신 혹시 배달 처음이세요? 네, 어제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보온 가방은 음식이 식지 않게 하는 가방이에요. 배달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준수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근처 마트에서 간이 보온 가방을 샀다. 15,000원이었다. 이러다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거 아닌가. 음식을 보온 가방에 넣고 자전거 뒤쪽에 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가방이 무겁다 보니 자전거가 뒤로 기울어지려 했다. 준수는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겨우겨우 균형을 맞춰가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멈춰 있을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뒤돌아보니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아,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세요? 가방은 앞쪽에 달아야 해요. 뒤에 달면 위험해요. 앞쪽요? 젊은 배달원이 친절하게 자전거 앞쪽에 가방을 다시 고정해줬다. 이렇게 하시고 핸드폰 거치대도 하나 사세요. 안전하게 배달하셔야죠. 준수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구매 목록이 생긴 것에 한숨이 나왔다. 배달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번째 주문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피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문도 연달아 들어왔다.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준수는 몰랐지만 점심시간이 되면서 주문이 몰리는 것이었다. 화면을 보니 치킨, 중국집 짜장면까지 총 4개의 주문이 대기 중이었다. 이걸 어떻게 다 배달하지? 준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수락한 주문들이었고 취소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앱에서 경고하고 있었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오장 아슬아슬한 동시 배달. 준수는 자전거 앞뒤로 온갖 음식들을 매달고 출발했다.
앞쪽에는 피자, 뒤쪽에는 치킨, 그리고 가슴에는 짜장면 용기를 안고 있었다. 마치 이동하는 음식점 같은 모습이었다. 이거 정말 가능한 건가? 첫 번째 목적지는 피자 배달처였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균형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특히 코너를 돌 때마다 음식들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하. 준수는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피자집에 도착했다. 고객이 문을 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혹시 서커스단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배달 왔어요. 피자 주문하셨죠? 피자 상자를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조금 기울어져 있긴 했지만 먹을만 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팁 드릴게요. 고객이 1,000원을 더 주었다. 준수는 기뻐하며 두 번째 배달지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치킨집까지 가는 길에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어떻게 멈춰?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가슴에 안고 있던 짜장면 용기가 흔들리면서 뚜껑이 열릴 것 같았다. 아! 준수는 비명을 지르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다행히 평지에 도착해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치킨 봉지를 확인해 보니 큰일이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봉지가 찢어져서 치킨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준수는 당황하며 떨어진 치킨을 주워 담았다. 에이, 조금 털어내면 괜찮겠지. 두 번째 배달처에 도착해서 치킨을 건네주자 고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치킨, 왜 이렇게 부스러져 있어요? 아, 그거요? 요즘 새로운 메뉴예요. 부스러기 치킨이라고 해서 더 바삭바삭해요. 정말요? 처음 보는 메뉴네요. 네, 신메뉴라서요. 맛있게 드세요. 준수는 얼떨결에 넘어간 상황에 안도하며 마지막 배달지로 향했다. 6장 최대 위기의 순간. 마지막 배달은 짜장면이었다. 그런데 가슴에 안고 가던 용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짜장 소스가 반쯤 쏟아져 있었다. 아, 이런. 준수의 셔츠는 온통 짜장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진흙탕에서 굴러다닌 것 같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길에서 동네 친구 김철수를 만났다. 준수야. 자네 왜 그 꼴이야? 아, 철수야. 준수는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혹시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도 하나? 아니면 하수구 공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설마 배달하는 건 아니겠지? 자네가? 철수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야, 은퇴했으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이 나이에 배달은 또 뭐야? 창피하지도 않나?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자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배달 알바를 한다고? 체면도 없나?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다. 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배달이 남아 있었다. 준수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경비 아저씨가 준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배달 왔는데요. 배달? 어르신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더러워요? 혹시 노숙자 아니세요? 준수는 가슴이 아팠다. 짜장 범벅이 된 옷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정말 배달 왔어요. 핸드폰을 보여주고 나서야 경비원이 믿어줬다. 하지만 그 시선이 곱지 않았다. 3층에 올라가서 벨을 눌렀다. 젊은 주부가 나왔다가 준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할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짜장면 배달 왔는데요. 용기를 열어보니 짜장면은 거의 반이 없었다. 면은 한쪽에 뭉쳐있고 소스는 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주부는 당황했지만 곧 동정어린 표우로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같아서요. 그냥 받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이라서.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고생하셨어요. 준수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앱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막 마이너스 클라이맥스와 해결. 7장 충격적인 결산과 깨달음. 집에 도착한 준수는 온몸이 짜장 소스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현관문을 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 같았다. 아이고, 이게 뭔 꼴이야.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준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배달앱을 열어 오늘의 성과를 확인할 시간이었다. 자, 그럼 오늘 얼마나 벌었나 보자. 화면을 터치하자 일일 정산 페이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배달 완료 사건. 총 배달료 8,000원. 생각보다 적네. 하지만 그 아래 항목들을 보자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음식 파손 배상금 12,000원. 배달 지연 페널티 3,000원. 고객 불만 처리 비용 3,000원. 준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이리라. 총 수입 8,000원에서 각종 배상금 18,000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1만원. 여기에 오늘 구입한 보온 가방 15,000원, 어제 지불한 자전거 수리비 5만원, 그리고 앞으로 사야 할 핸드폰 거치대까지 계산하면 총 손해가 8만원에 육박했다. 이런, 이게 말이 되나? 준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돈을 벌기는커녕 거의 1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첫 배달 알바 어떠셨어요? 대박 나셨죠? 민지가 환한 미소로 들어서더니 준수의 표정을 보고 멈춰섰다. 할아버지, 왜 그런 표정이세요? 뭔 일 있었어요? 준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첫 번째 커피 배달에서 반을 쏟아서 반값 세일이라고 둘러댄 것. 치킨이 떨어져서 부스러기 치킨이라고 기지를 발휘한 것. 짜장면이 온몸에 묻어서 노숙자로 오해받은 것. 그리고 친구 철수에게 창피를 당한 것까지.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버셨어요? 준수는 망설이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마이너스 8만원.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할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경험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거지. 준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제가 괜한 제안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자 준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요? 손해만 보셨는데요? 돈은 잃었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걸 해봤잖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오랜만이었고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무서웠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해보니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내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워. 그리고 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 반응도 재미있었어. 내가 둘러댄 말들을 다들 믿더라고. 반값 세일, 부스러기 치킨. 생각해보니까 꽤 재치 있지 않았나? 민지도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할아버지 순발력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8장 새로운 출발과 진정한 성공. 며칠이 지나고 준수는 배달 앱을 삭제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실패했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것이 있었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준수는 배달 온 젊은 청년을 보게 되었다. 며칠 전에 자신과 똑같이 음식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 어르신, 혹시 여기가 101동 203호 맞나요?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다.
아, 여기는 102동이고 101동은 저쪽이야. 아,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길을 잘 모르겠네요. 준수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며칠 전의 자신을 보았다. 괜히 마음이 짠했다. 천천히 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네, 고맙습니다. 청년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수는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 80에 카페를 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뭐 보세요? 아, 그냥 시니어들이 새로운 일하는 프로그램이야. 민지가 잠시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빛냈다. 할아버지,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배달 이야기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유튜브? 그게 뭔데?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도 벌 수 있어요.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수는 반신반의했다. 내 얘기를 누가 재미있어 할까? 할아버지,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들 정말 재미있잖아요. 반값 세일, 부스러기 치킨, 짜장 범벅 되신 거. 저는 들을 때마다 웃겨서 배꼽 잡겠던데요. 민지가 열심히 설득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도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준수는 고민했다. 또 다른 도전인 셈이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요?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민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자, 할아버지. 편하게 앉으시고 배달 첫날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치 저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요. 준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자전거를 타려는데 손이 떨리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을 쏟았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그 젊은 친구에게 오늘 반값 세일이에요. 라고 했어. 민지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정말 믿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더니 나중엔 할아버지 재미있으시네요 하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지.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이야기를 녹화했다. 준수가 몸짓을 섞어가며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편집해서 내일 올려볼게요. 사흘 후 민지가 집에 뛰어왔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조회수가 벌써 5만을 넘었어요. 5만? 그게 많은 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댓글 보세요.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댓글창에 수많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다.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키읔키읔키읔. 반값 세일 아이디어 천재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보는 것 같아서 눈물 나요. 부스러기 치킨 진짜 개웃김. 키읔키읔키읔. 할아버지 유튜브 자주 올려주세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준수는 신기한 듯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구나. 할아버지, 구독자도 벌써 1만 명이에요. 1만 명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네. 그리고 다음 영상 언제 올리냐고 계속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신 거예요. 준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배달 알바로는 돈을 잃었지만 그 경험담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있다니. 이것도 나름의 성공이 아닐까? 그럼 다음엔 뭘 하지?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할아버지가 뭘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유튜버가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